깨끗해. 배는 짖지도 않고 깨끗하게. 근데 키우는 햄스터가 짖겠죠 그러면. 찌찌거리네. 무슨 모순이야 그게. 몰라. 그 새끼랑 대화 나누는데 소름 돋아갖고 그때 갑자기 그 생각나네요. 딱 중요했어.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파충류 맞다 물어봤는데 진짜 비닐이 미끌미끌하대요. 수분차는 증거가 안 된대요. 그 얘기 맞아 알려줬었어 나한테. 자, 그 다음에 조류와 파충류의 알은 단단한 껍질로 쌓여있다. 왜일까요? 말 그대로 안에 있는 수분이라는 거 날아가지 말라고. 그 다음에 곤충은 몸 표면이 뭐 키틴질로 되어 있으며 키틴질은 바깥쪽에는 뭐 큐티클층으로 되어 있어서 역시 수분 증발을 방지한대요. 뭐 물어보니까는 그거 있잖아요. 우리 왜 그 메뚜기나 이런 데 보면 겉에 있는 약간 좀 이렇게 비닐 같은 성분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딱딱한 성분 그거 말하더라고요. 보니까 메뚜기 잡아본 적 있나? 없니? 저희가 곱등이는 많아요. 저도 없어요. 저 곱등이 트라우마 있어요. 예전에 캠핑 갔었는데 슬리퍼인데 앞이 막힌 슬리퍼거든요. 말하지 마. 그래갖고 그때 트라우마가 생겨갖고 지금도 혹시 나 신발 신을 때 보면은요 한번 뒤집는 거 본 적 있어요? 신발 뒤집어요 한 번씩. 그거 털어요 속을. 그게 트라우마야. 그래갖고 꼭 털어야지 신발을 신고요. 그냥 못 신겠어. 그때 맨발이었어. 근데 갑자기 뭐가 쭉 집어서 뭐가 두둑 튀면서 그래서 놀라가지고. 그렇고 지금도 슬리퍼 앞 막힌 거 못 신어요. 그냥 트라우마 생겨서 못 신겠어. 그때 이후로 그게 몇 살 때지? 7살 때인가? 5살 때인가 하는데 그때 이후로 못 신어요. 자, 그 다음에 식물은 어떻게 적용하나 봅시다. 자, 물이 부족해요. 자, 물이 부족한 곳에서는 잠깐만. 머리 12시간에 잘 생각해. 머리 왜 목에 너무 싫어. 알아서 중요한 얘기 아니네. 아무 줄 알까? 저희가 지금 아니 다른 학교 니네보다 한 살 많은 사람인데 선배인데 처음에는 저기 뭐지? 무슨 돌고래 생가 있는 쪽이야 집이 순회고 있는 쪽이야. 처음에는 늦게도 잘 걸어가더라고 보니까는 저는 걸어갈게요 그러더라고. 어느 날 그냥 가는데 나 타고 가 태워다 줄게 그랬어. 가는 길을 쭉 태워다 주고 거기 돌고래 생가 앞에 내려줬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와갖고 꼭 물어봐. 나 되게 중요한 문제였어. 왜? 몇 시에 가세요? 만약에 뭐 2시 그러면 아씨 내일 일찍 나가야 되는데 걸어가 그러면 그랬더니 더운데 지금 그러는 거야. 나 되게 중요한 얘기인 줄 알았어 지금. 걔도 소송인 거야 지금. 뭔 얘기야? 씨 무슨 몇 시에 가세요? 그러잖아. 오늘 몇 시에 가는데요? 오늘 모르겠어. 1시가 될지 2시가 될지 잘 모르겠어. 저 사람 1시간 될지 2시간 될지 남아있을 분인데. 그게 그러고도 않아. 자, 그 다음에 식물은 그래서 대부분 육상식물은 뿌리, 줄기, 잎이 잘 발달되어 있다. 근데 거기 보시면은 물에 사는 식물. 자, 물에 사는 식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에 살아. 물이 넘쳐 흘러. 그럼 굳이 뿌리에서 힘들게 물을 채취할 필요가 있을까? 없죠? 그럼 뿌리가 굳이 발달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거기 보시면 뿌리가 잘 발달하지 않으며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안에 공기가 잘 통해야 돼서 통기 조직이 발달한다 라고 해서 구멍이 뻥뻥뻥뻥뻥 뚫려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연근인가요? 네. 연근. 연근 혹시 좋아하세요? 연근? 네. 연근 보면 가운데 보면 이렇게 뻥뻥뻥뻥 구멍이 있죠. 그게 다 공기 구멍이에요. 그 다음에 건조한 지역에 산다. 그러면은 건조한 지역이니까 비가 한번 내린다고 쳐도요. 비가 오긴 와요. 어쩌다 한번 비가 오긴 오는데 왔다 하면 그 즉시 땅에서 쓱 하고 사라지겠죠? 그럼 어떻게 비 왔을 때 최대한 모아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 나온 것처럼 건조한 지역에 사는 식물은 저수 조직이 발달한다. 물을 모아놔요. 그래서 이 물 모아놓은 걸 인간들이 잘라갖고 또 물 잘 빼먹죠. 그치? 잔인하다고? 그래서 네 화장품에 알로에도 있고 알로에 없어요. 선인장도 왜 그런 거 있잖아. 선인장 쭉쭉 갈라가지고 그거 술도 만들어 먹고. 아 진짜요? 선인장으로 술 만드는 거 데킬라. 데킬라라는 술이 선인장으로 만든 거. 아 진짜요? 선인장을 발효시킨 게 데킬라예요. 독한 술 하나 있고. 어렸을 때 못 먹고 먹다가 딱 마시는데 내 위가 여기쯤 있구나 느껴지더라고요. 선인장이 좀 독해요. 발효시켰잖아. 알코올 발효시켰잖아. 선인장이 독한 건 아닌데 발효시켰다. 독한 술을 선인장으로 먹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독하게 발효시킨 거죠. 자, 그 다음에
토양과 생물 거기 보시면은 뭐 토양은 생물의 터전을 제공한다. 그 다음에 토양이 뭐 제공한다? 무기, 염류를 제공한다. 공기, 수분의 함량 등은 생물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돼 있죠. 거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자 이렇게 되니까 쭉 뒤에 넘어가 보시면은 공기와 생물도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개념 쑥쑥하고 문제 있고 뒤에 넘어가니까 실력 탄탄 있고 쭉 넘어가니까는 쫙 넘어가서 이제 거기 몇 페이지까지냐 243페이지까지 하니까 1등급 도전까지가 숙제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랬더니 이쯤 됐더니 사람들이 시계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좀 남았는데? 이런 시간 웬일이지? 일찍 끝내주려고요? 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나는 이미 244페이지를 보고 있고 그치? 조금만 하면 돼 조금만. 다음 시간에 할 거 조금만 먼저 좀 할게요. 자, 숙제로 나가진 않지만 과제로는 나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요. 자 생태계 평형. 자 평형에 대한 그 기본 개념만 좀 잡아봅시다. 평형. 뭔가를 유지하는 게 평형이죠. 그럼 평형을 유지한다는 뭔가가 좀 늘거나 줄었어 일시적으로. 그러면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원상태를 복구하겠죠. 이걸 우린 평형이라고 해요. 그런데 평형도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넘었으면 평형은 더 이상 되돌아온다 안 온다? 안 온다. 그럼 평형이 깨져버리겠죠. 생태계라는 거는 평형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이 평형이 유지되지 못할 정도로 문제가 생기면 평형은 유지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가 되겠죠. 그럼 우리는 지금 평형 관계를 얘기할 거니까 그렇게 과한 상태는 아니에요. 좀 덜 과한 상태인데 먼저 생태계에서 먹이 관계, 우리를 먹이 사슬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 1차 소비자. 자, 이 생산자가 뭘 만들어요? 생산자가 우리가 보통 식물이죠. 생산자가 뭔가를 만들어요. 뭘 받아서? 빛과 무기염료를 가지고 에너지를 만듭니다. 그럼 1차 소비자는 뭘 먹는 거죠? 생산자를 먹는 애들이죠. 그치? 풀떼기 먹는 애들이에요. 초식동물인가요? 그치? 근데 초식을 하면 좋을까? 초식 뭐라 그러죠? 초식만 먹는 사람은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채식주의자. 맞아. 채식주의자인데 채식주의자도 등급이 있어요. 맞아요. 그 등급에 따라서 최상위 등급은요. 정말 최소만 먹어요. 근데 그거를 오늘 좀 봤는데 학회장 가서 먹는데 채식주의자더라고요. 약간 저쪽 이슬람계 쪽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좀 있거든요. 앉아서 있는데 중국이었거든요. 홍콩이었는데 홍콩에서 이렇게 그거 공연하는 거 막 보면서 이제 밥 먹고 있는데 옆에는 채식주의자잖아요. 난 너무 좋았어. 하나가 남어. 개수대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나가 남어. 그 테이블에서 제가 나이가 제일 어렸어요. 그때 절 주더라고요. 저는 2접시씩 먹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채식주의자니까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띄어먹고 바친 게 뭐냐면 야채가 이제 볶아서 나온 야채를 막 먹었어. 막 먹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물어보는 거야. 이 야채는 뭘로 볶았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그쪽은 쇼트닝이라 그래갖고 돼지기름 갖고 많이 볶죠. 결국 돼지기름 갖고 볶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근데 지금 멋있게 먹었죠. 먹을 때 분명히 맛있게 먹었거든 이 사람. 그치? 먹게 되는 거. 그치. 이게 되게 웃긴 게 아이러니한 게 모르면 먹어요. 그치? 알면 못 먹어서 그렇지. 또 그런 거 있죠. 뭐 소고기 못 먹는 사람. 소고기 못 먹는 종교적으로. 그 다음 돼지고기 못 먹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무르고를 먹는다? 라면만 끓여줬어. 쇠고기라면이야. 그치? 그 다음에 막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순댓국이고. 그치? 그럴 수 있어. 그치? 그래서 모르면 약이에요. 참고로. 자, 그래서 시계를 못 봤다고 생각하고요. 자, 그럼 먹이사슬 얘기합시다. 자, 생산자. 생산자가 그러면 생산자를 먹는 걸 보고 1차 소비자죠. 1차 소비자를 먹었어. 그럼 몇 차 소비자? 2차 소비자. 2차 소비자를 먹었어. 그럼 몇 차 소비자? 3차 소비자죠. 그 다음에 3차 소비자를 먹었어. 그게 누구래요? 최종 소비자라고 되는 거예요. 저희는 어디예요? 우리는 그게 좀 바뀌어. 식물 뜯고 있으면 1차 소비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저기 소고기 뜯고 있으면 3차 소비자 그게 좀 애매해지죠. 이렇게 되면 거미한테 먹힐 수 있잖아. 그 영화 같은 데 봐봐. 이따만한 거미가 나와. 불불불불 나와. 열심히 영화 보셨어요? 어렸을 때. 자, 그 다음에요. 영화 마지막으로 본 게 뭐야? 제대로 된 영화는 아바타가 마지막이야. 국가대표로 되는 거예요? 국가대표. 몰라? 국가대표 먼저 몰라. 봤어 국가대표. 뭐 그럼 그게 제일 최신.
아니지, 그걸 텔레비에서 봤지. 와, 설날 때 그럴 때 보면 국가 그거 맞지? 그 스키 타고 점프 뛰는 거. 저 옛날에 이거 모르겠다. 하여튼간 내가 극장 가서 최고 마지막으로 어벤져스. 그나마 제대로 본 어벤져스. 볼 거 같니? 그거 봐. 내가 볼 사람으로 보이니? 그렇지. 아바타를 제일 마지막으로 봤고요. 그것도 보기 싫었는데 크리스마스 이브 날 그거라도 안 보면 집사람들 맞아 죽을 것 같더라고. 그럼 인터스텔라. 인터스텔라는 텔레비로 잠깐 봤어. 그럼 왜 그러냐면은 무슨 영화에서 그 영화평 관련돼서 뭐 좀 해달라고 얘기가 와가지고 인터스텔라 보고 평에다가 개뻥입니다라고 써줬어. 일단 시차가 안 맞죠. 주인공은 지금 아버지 관점이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는 거는 시간의 개념은 딸 위주로 되어 있죠. 이거는 동시성, 이거는 쌍둥이 이론의 역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오류가 있다고 써서 보내줬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네. 예전에 크레용팝 점프 할 때 예아리가 5살 때인가 4살 때 저 언니들 5명은 주기가 똑같아. 1, 3, 5번 언니가 주기가 똑같고 위상이 똑같고 3번, 2번, 4번 언니가 위상이 똑같은 거야. 서로 위상이 180도 차이가 나는 거란다. 그래갖고 저게 저게 이제 주기를 가지고 진폭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는데? 얘가 뭐랬어요? 그때는 대답 잘해줬어요. 응. 그러고 했는데 얼마 전에 그림자 얘기가 나왔고 빛의 직진성과 빛의 이중성과 그래서 드브로의 물질파까지 역사적으로 설명을 해줬더니 예안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는 재주가 많대. 어렵게 얘기하는 재주가 있어. 이거는 이제 꼬들어? 나 한번 먹은 거지. 좋아하면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안이가 요즘에는 아빠한테 과학 잘 안 물어. 아빠한테 잘못 물어보면 시간이 길어진대. 그래서 안 물어. 자, 그 다음에 예전에 가장 최근에 물어봤던 게 창문 열죠, 차에. 창문을 열면은 이렇게 약간 소리가 나, 몽몽몽몽 소리가 나. 그래서 그게 뭐냐고, 이게 뭐 아빠 소리가 이상해. 그래갖고 그게 이제 이 파동성에서 그 빛의 이제 정상파에서 소리가 나는 거 얘기해주고, 그래서 그 정상파 조건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창문을 조금 열었더니 바람이 밖으로 빠진데 안으로 안 들어오고 그랬고, 이게 베르누이 법칙에 의해서 뭐 바람 속도와 압력과의 관계를 얘기해줬거든요. 잘했지? 왜 저랬어요? 딸에게 많은 지시를 아니에요? 야 임마 내가 그래도 임마 애 과학관 데리고 갔을 때는 인기 폭발이었어. 과학관 데리고 가고 그거 알죠? 바람 슉 나서 공 이렇게 하늘로 떠가면서 막 올라가는 거 있어. 이게 뭐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 갑자기 애들이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이건 뭐예요? 그런데 나는 선생님이 아니라 얘네 아빠란다. 그러니까 뿌듯해가지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지. 너도 니네 아빠한테 가서 물어봐라. 아빠 얼굴 사색됐을 거예요. 자, 그럼 먹이 그물이에요. 자, 먹이 그물은 여러 개의 먹이 사슬이 복잡하게 얽혀 마치 뭐처럼 행동한다? 그물처럼 행동한다라는 거죠. 거기 보시면은 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최종 소비자 나와 있고요. 자, 그런데 이 먹이 사슬은 먹이 그물이 다양해야 돼요. 먹이 그물이 다양하지 않으면 한 개체가 먹는 먹이가 딱 하나다. 그런데 그 먹이가 전멸했다? 그럼 그 다음 개체도 전멸, 그 다음 개체도 전멸하겠죠. 소비자 순서대로. 자, 그 다음에 생태계의 에너지 흐름. 이것만 잠깐 할게요. 생태계의 에너지 흐름이에요. 자, 그러면 분명히 식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식물을 누가 먹죠? 1차 소비자가 먹겠죠? 그러면 식물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모두 다 1차 소비자에게 넘어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 식물도 자기가 살아야 되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가 흡수한 에너지의 일부를 생명 유지에 써요. 그리고 나서 잡아먹히니까 나머지 일부만 다음 생태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다음이 1차 소비자예요. 1차 소비자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2차 소비자가 잡아먹었어요. 그럼 2차 소비자를 모두 다 넘어가요? 아니죠. 1차 소비자가 살아가는데 또 사용이 됐겠죠. 그러면 얘가 에너지 흐름으로 봤으면요. 1차 소비자에서 2차, 2차에 3차 이렇게 넘어갈수록 에너지 양은 전체 에너지 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줄어들어야 돼요. 그러면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전 단계의 생태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에너지를 소비한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다음 단계 넘어갈 때는 에너지가 양이 어떻게 돼야 돼요? 줄어들죠. 또 줄어들죠. 또 줄어들어요. 마치 뭐처럼 줄어들죠? 피라미드처럼 점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생태계에서 가지는 에너지는 거기 밑에 생태 피라미드 보세요. 에너지, 요 끝에 보세요. 에너지 양이 위로 올라가서 쭉 줄어들죠. 왜? 다음 생태계로 넘어갈 때 그 전 생태계에서 생명 유지에 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생물 양도 보세요. 예를 들어서 1차 소비자가 2차 소비자가 있는데 1차 소비자보다 2차 소비자가 많아.
말이 돼요? 안 되죠. 왜냐하면 1차 소비자는 2차 소비자는 평생 많은 양의 1차 소비자를 먹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개체 수는 누가 더 많아야 돼? 1차 소비자가 더 많아야 돼. 그리고 2차 소비자가 더 적고 3차로 갈수록 줄어들어야 돼요. 개체 수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생물 양 전체 질량도 줄어든다요. 그래서 개체가 피라미드가 올라갈수록 점점 위로 좁아지는 형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생태 피라미드를 갖게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게 돼요. 재밌죠? 그런 의미에서 생태계 평형 들어갔다가는 눈에서 총알 나오겠죠? 네. 와 오늘 처음 보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환영하는데 저한테 오늘 처음 왔는데 눈에서 총알 나올까요? 그랬더니 정말 총알 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요 오늘은 몇 페이지까지 했냐면 244페이지까지 했어요. 핸드 잠깐 보내줄까요? 그 다음에 이거 제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여기는 숙제로 내긴 모았고 요 앞에까지만 숙제로 해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건 숙제를 줘야 되는데 잠깐만요. 개 많은데? 있잖아요. 응? 저는 세 개밖에 안 해요. 자 앞에 거 숙제를 줘야 되는데 잠깐만요. 여기까지 한 걸로 풀 수 있다. 자, 잠깐만 기다려요. 여러분 숙제 좀 드릴게요. 몇 분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분. 잠깐만요. 복사집을 갖고 올게요. 금방 와요.